네, 외국인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눈. 네, 아카치언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네, 최근 외국인들이 매수량이 그렇게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추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체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앤서니 킴께서 매번 좀 주식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소개했던 종목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맨날 이제 매주 확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부담스러우시죠?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발표를 하실 종목을 잘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 이제는 물론 예전에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고 가져오셨겠지만 네. 저번 주에 일신바이오 말씀하셨나요? 저희가 일신바이오 얘기를 했었고 특히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이 백신의 그렇죠. 이 상온 노출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방금 본 뉴스도 또 80대 여성 노인분이신가요? 네. 55분 만에 돌아가셨대나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그렇다 보니까 일신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고요. 네. 특히나 백신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특히나 mRNA 백신이 개발이 되게 되면 네네. 이게 상온에 노출이 되면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백신이 나오더라도 정말 저거를 얼마나 잘 운반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 보관할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일신바이오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보유해도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생각합니다. 가격보다는 그래도 꽤 올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 여쭤볼 거니까 혹시나 소개를 하셔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담입니다. 주식이야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앤서니 킴이 뭐 신이 아닌 이상 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의 투자 방향성 어떻게 뭐 좀 보시는 게 있습니까? 이슈들? 글쎄 우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좀 재미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역시 환율 이슈를 좀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님 최근에 환율에 대해서도 많이 코멘트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한 2달 전에도 그 미래에셋 투자증권의 한슬리 선임 매니저가 나오셨을 때 하우스 뷰는 1,25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1,15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화폐 그러니까 유동성 그다음에 MMT 관련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다음에 또 AIT 있지 않습니까? 그 평균 물가 타겟이죠 목표 뭐 그거 관련해서 1,150원까지는 갈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밑으로 더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환율 같은 경우는 1,130원까지 내려왔고요. 위안화 대 달러도 6.6 위안까지 지금 하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뭐 왕창 좀 들어와야 될 텐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은요. 아무래도 10월 달이니까 포지션 변경이나 올해 수익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선은 1조 달러, 1조 원어치 현물 지금 매수를 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 정리를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약한 매수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니신과 펠로시의 그 추경 예산에 대한 그 미팅, 그 합의, 그 대화, 그 모임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모르는 건 있습니까? 지금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렇게 연기가 되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금액적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2.2조 달러 대 1.9조 달러로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데 과연 그 돈을 직접적으로 그 개인들에게 지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보상을 해줄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지금 갈등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2주 후면 미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대선의 이 호불호 그리고 내가 어느 쪽에 유리하냐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그 GOP 그러니까 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500억 불, 500 billion US 달러에 대한 그 1차적인
그 저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준비를 네, 했었어요. 부양책이요. 네, 부양책을 준비를 했었는데 네네.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51대 44로 통과가 안 됐고요. 60표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랐던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양쪽이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아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추경 예산안이 아마도 대선 후까지는 연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자꾸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계속 출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거고요. 이런 약달러 현상 때문에 아시아나 이머징 마켓 쪽에 투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대형주들을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보는 종목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죠. 보는데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을 좀 인수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게 뭐 9 빌리언, 10 빌리언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조, 12조 네. 사이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정해지겠죠, 가격이. 네. 이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조금 컨트로버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분명 그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네.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아질 때는 항상 주가가 큰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의 낸드 사업의 확장 그리고 이번에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낸드 플레이어 중에서도 넘버 2까지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네네. 물론 일본에 있는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기술 자체가 유출? 예. 유출되는 부분 때문에 네네. 인수를 못하게 막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업 다각화라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배당을 할 수 있겠느냐, 배당 여력이 유지가 되겠느냐, 앞으로 향후 저 1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낫다. 그래서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약간 네. 다소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이네요, 외국인들이.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지난 이틀, 3일 동안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는 계속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저번은 일신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사실 요즘에 그 백신 맞기가 무서울 정도로 지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수혜를 받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주는 또 소개를 하나 해주실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종목보다는 섹터를 먼저 여쭤볼게요. 네. 어떤 섹터에 우리 앤토니 킴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저는 자율주행 쪽 오늘 얘기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아, 자율주행 쪽. 네. 예. 자율주행이 지금 그 테슬라에서 뭐 얘기가 아직은 나온다 만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월 20일 날 네네.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에 날렸죠. 네. 지금까지는 뭐 계속 뭐 자율주행을 한다 만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롤아웃 시작한다라고 해서 10월 20일 날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네. 다만 그 속도는 매우 더디게 조심스럽게 가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면서 네네. 시장에서는 아직은 뭐 어떤 큰 뉴스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우선은 자율주행 관련된 그러니까 그 4세대 자율주행에 네네. 관련된 그 기술들은 지금 롤아웃이 됐고요. 네네. 우선 소수의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네. 그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마 12월 정도면 100% 롤아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나올 텐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에 네,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그 4등급 레벨 4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네, 회사들이 있습니까? 물론 뭐 텔레칩스도 전장 관련된 뭐 칩을 좀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뭐 전장 관련된 뭐 이런 영상 관련된 이런 칩을 만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두 회사가 둘 다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우리나라의 테마주라는 것이 좀 네. 갖다 붙이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회사는 정말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있고 앞으로 1, 2년, 3, 4년을 장기 투자하다 보면 네. 정말 텐베거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종목을 찾고 싶은데 네.
그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네. 유니퀘스트라는 종목이고요. 유니퀘스트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유니퀘스트는 원래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자회사를 통해서 네. 지금 현재 자율주행 쪽 사업을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자율주행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네네. 결국 ADAS라고 불리는 네네. 그 Advanced Driver Assistance 예. Service라고 하는 네네. 용어를 사용하는 ADAS 기술을 하드웨어로 만들어서 지금 아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단도직입적으로요. 유니퀘스트 자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AI 매틱스입니다. AI 매틱스가 자율주행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뭐 4등급 이 회사가 4등급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그것을 증명하는 부분이 네네. 롯데 렌트카의 자회사 중 하나죠. 그린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린카와 AI 매틱스와 요번에 AI 사고 분석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어요. 아, 그래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린카에는 이 AI 매틱스에서 만든 네.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어서 네네.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전부 다 들어와서 그 고객의 어떤 그 성향이라던가 위험 요소라던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금 우선은 갖고 있고 그런 네. 소프트웨어 기술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ADAS 기술을 그 하드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자율주행 관련돼서의 그 전반적인 모든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면 라이더 아닙니까? 네. 라이더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라이더를 만들진 않고요. 네네. 라이더를 저가에 들여와서 네네. 자기들의 ADS 시스템과 함께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ADAS 기술이 있고 네. 그다음에 4등급의 기술이고 네. 라이더를 가져와서 네. 이 모듈화 시켜서 맞습니다. 재판매하는 회사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원래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네. 회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워낙에 테마주라는 것이 실적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향후의 미래 실적을 기대하는 것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좀 기본적인 바탕의 실적이 좀 깔려 있으면 투자하기도 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적이 좀 있는 회사입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4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근데 대주주가 외국인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좀 많이 보여서 네네.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어서 네네.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네네. 대주주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네네. 43%를 보유를 네네. 하고 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는 4에서 5% 정도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네네.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3천억 정도 매출이 되니까 그 시가총액이 되니까 네네. 아직은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네. 매출이 한 3천억 정도가 나오고요. 네네. 그 다음에 순이익이 한 작년 같은 경우는 200억 가까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이 회사는 그래도 조금씩 네. 지금 양도세 3억 이슈가 있으니까 네. 뭐 한 달이나 한 달 반에 걸쳐서 네. 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좀 추가해서 네. 이렇게 안전하게 가져가서 중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네네. 이 드림텍이라고 하는 상장사 네네.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이거든요. 네네. 35%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2,800억 정도 가치인데 지금 네. 현재 시가총액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 그럼 공짜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유니퀘스트의 자회사 AI 매틱스라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참 그 기술력이 대단하고 4등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메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좀 안전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조금씩 빠질 때마다 정말로 그 비중의 뭐 0.5%씩 네. 생각날 때마다 좀 추가해서 가지고 계시면 내년엔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결론 지으시는 겁니까? 네, 지금 벌써 현대건설기계도 네.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네. 그 ADS를 도입을 해뒀고요. 현대건설기계가 어디에 도입을 했어요? 현대건설기계가 ADAS를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설 기계 굴삭기. 굴삭기에 네. AADS를 네. 갖다가 설치를 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왜냐하면 움직이는데 네. 워낙 기계가 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유니퀘스트에 대한 말씀을 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카치온 컴퍼니 김주영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